반갑습니다. 저는 BTV의 홍대표입니다. 오늘은 이 BMW GT에 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외관 수리할 때 철판이 얼마나 좀 강성이 좀 있는지, 그리고 주행 성능은 제네시스와 비교해서 어떤지 BMW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결론은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차 중에 BMW는 기능적으로 성능적인 면에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BMW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5GT인데요. 보통 이게 트렁크 공간이 해치백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.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.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위에까지 공간이 있어서 좀 넓어요. 요새는 BMW 6GT도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5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5GT고요. 실내 공간도 5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좀 넓은 것 같아요. 뇌피셜입니다. 제 느낌상. 이게 지금 앞에는 운전할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무릎 공간도 좀 많이 남고, GT가 뒷공간이 조금 그냥 5 시리즈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. 악플 다지 말고. 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이런 손잡이들도 이거 2012년식인데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가죽들도 좀 좋은 가죽을 쓰는 것으로 딱 보입니다. 실내 공간도 조금 넓고 괜찮아 보여요. 일단 제가 외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판금도색에 대한 얘기. 이건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는 철판이 5시리즈만 단단하진 않아요. 확실히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걸 저희가 같은 거를 펴낼 때 3시리즈하고 5시리즈 GT하고 비교를 하면 뒤휀다가, 그리고 철판이, 그리고 프레임이, 휠하우스가 확실히 3시리즈보다는 단단합니다. 단단해서 펴내기가 힘들어요. 그만큼 잘 안 찌그러지고 펴내기도 힘듭니다. 철판이 3시리즈보다는 단단한 철판을 쓴다고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 뒤엔다, 프레임, 휠하우스 수리해보면요. 그래서 강성으로 봤을 때도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, 벤츠 E클래스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철판 강성은 진짜 GT가 좀 더 단단하다고 할 정도예요. GT 이거 여기 뒤엔다 사고 수리한 사례가 있었는데 엄청 뒤엔다가 판금이 안 됐었습니다. 용접을 하고 해도 잘 안 땡겨 나와진 거예요. 그냥 그만큼 철판이 강성이 좋다는 거죠.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즘에 차하고 비교하면 제네시스도 그만큼 많이 단단해졌습니다. 근데 뭐 그랜저 이런 급들을 보면은 철판이 강성이 조금 약해요. 이 BMW GT 라인들보다는. 비교 대상은 벤츠 E클래스겠지만 벤츠 E클래스하고 BMW GT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, 저는 BMW GT가 좀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GT 뒤엔다, 프레임, 휠하우스 수리해보면 정말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저는 강성이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BMW GT입니다. 뭐 외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색상은 BMW는 이렇게 흰색이 도색하는데 제일 쌉니다. 흰색, 검은색. 다른 색상들은 색상이 좀 맞추기 힘든 색깔이 있는데 흰색, 검은색은 워낙 많이 팔린 차량이다 보니까 도색하기가 수월합니다. GT는 5 시리즈보다는 기본 옵션 자체가 조금 좋기 때문에, 이건 2012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죽과 우드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2012년식 차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고급 소재를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. 여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. 이 차량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한 9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. 옵션 따라 다르겠지만 좀 높은 등급은 1억이 넘는 GT도 있는데 보통 가격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. 제네시스와 벤츠 E클래스하고 견주는 대상입니다. 아우디 A6랑 A6보다는 좀 더 비싸죠. 제네시스보다도 확실히 좀 옵션이 좀 좋은 등급에 속합니다. 고민하시는 분들께 외관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, 제가 주행하면서 주행 질감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볼게요. 이 디젤이고 2012년식입니다.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.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진짜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. 10년이 지난 디젤인데도 소리도 시끄럽지 않고요. 차도 시원하게 잘 나가는 맛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차입니다. 시내 중으로 들어갑시다. 네, 이제 주행 영상입니다. 제가 외관 얘기했을 때도 했지만 저는 BMW를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. 벤츠보다 저는 BMW가 더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. 5 시리즈까지는. S클래스하고 7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S클래스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벤츠 차주님한테 욕을 먹겠지만 저는 벤츠는 S클래스부터다 얘기를 하고요. 4기통 엔진은 진짜 벤츠 진짜 안 좋아하고요. 저는 BMW는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. 이 BMW GT 이건 디젤 모델인데요. 차주님이 44,000km밖에 안 탔어요. 지금 디젤 모델인데도 뭐 워낙 안 타셔서 그런지 진짜 조용합니다. 실내도 되게 깨끗하고요. 냉간시에도 소음도 별로 없고, 지금 디젤인데도 사실 벤츠 가솔린 4기통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. 벤츠 차주한테 욕 엄청 먹겠다. 제가 생각하는 BMW는 520D도 참 잘 만든 모델이었지만 이 차는 사실 제가 4기통인지 6기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뭐 6기통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기통 엔진은 BMW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. 엑셀 응답성도 좋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E클래스하고 같은 연식으로 비교했을 때는 적게 들어오고 차도 잘 나가고 편안하고, 같은 가격으로 같은 등급의 모델을 사면 BMW가 옵션이
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이런 내장재들도 되게 많이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. 운전을 위해서는 BMW도 좋아해요. 근데 사람들이 기승전 벤츠 아닙니까? 우리 와이프도 지금 저는 제네시스 G80 타고 있는데 와이프는 지금도 제네시스보다 벤츠가 더 이쁘대요. 우리 와이프는 운전 재미나 뭐 엔진이 어떻다 미션이 어떻다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. 그냥 잘 가면 잘 간다, 잘 서면 잘 선다, 뭐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이것만 알고 대충 보는 것도 이제 디자인만 보니까 실내가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. 이 2012년도에는 사실 벤츠나 BMW나 별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, 디자인이. 근데 벤츠 E클래스하고 C클래스가 이제 모델의 실내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오는 걸로 바뀌면서 완전 뭐 BMW는 벤츠한테 실내 인테리어에서 완전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이 실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. 실외도 중요하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요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홍 대표의 톡타임. 저희 정비공장에서 지금 판금부를 중치, 판금은 이제 1년 정도 이상 된 기술자를 구하고 있는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.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. 이게 무슨 사회 현상이냐 하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.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다들 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생각만 하고 기술 배울 생각을 안 해요. 아마 이거를 보시는 뭐 도배장판 하시는 분, 그다음에 목수분들, 밀링, 뭐 용접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젊은 편한 일만 하려 합니다.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죠. 기술 배워놓으면 최고라고. 진짜 기술 배워놓으면 최고거든요. 저희 공장에 보통 보면 월급이 보통 한 A급 기술자들 기준으로 400만 원 이상입니다. 그리고 1년에 4번 성과급 나가죠. 주 5일에 격주로 토요일이라고 빨간날 뭐 거의 다 쉬고요. 연차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고 여름 휴가이고 우리 뭐 휴가도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진짜 괜찮거든요. 칼시간 칼퇴근 잔업하면 칼같이 줍니다. 제가 치과 기공사 출신이었거든요 옛날에. 치과 기공사는 지금도 잔업비 안 주는 데가 많대요. 여기 잔업비 칼같이 다 주고 뭐 위험한 일도 없어요. 판검부 하면서 크게 다치는 일도 없고 도장부 하면서 다치는 일도 없어요. 크게. 참 좋은 직업인데 왜 사람들이 안 할까? 기술 변화 좋다니까요.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기술 배우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어느 정도 한 250, 300 정도 받을 수 있어요. 한 5년만 되면 무조건 300에서 350 이상 받고요. 되게 좋거든요. 칼시간 칼퇴근에.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어딜 가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. 부산에 있다가 제주도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참 좋은데 기술을 좀 배워있죠. 20대 분들, 30대 분들. 그리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진 바람에 저희도 막내는 계속 안 뽑고 있습니다. 아마 어떤 곳을 가도 보통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팽배할 겁니다.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. 꼬마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170만 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. 근데 뭐 중치 이상으로 오면 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주면 되는데 중치가 훨씬 낫죠. 꼬마를 계속 안 구하고 있는 겁니다. 초급을. 참 이게 사회 현상이 저도 뭐 구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초급이 오면 그러면 싼 맛에 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참 힘든 사회 현상입니다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노? 이거는 정치인들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주십시오. 젊은 사람들 기술 좀 배워라. 이렇게. 손정비TV는 판검부를 계속 구하고 있고요. 중치분들도 구하고 있고 막 기술자분들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. 근데 대신에 좀 까다로운 게 제가 좀 젊어요.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위주로 구하고 있으니까 나이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.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. 판검부 감사합니다. 손정비TV의 홍 대표였습니다. 그럼 이만.